어떻게 앉아가지고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네.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건데 오늘 네. 방송에 하게 되네. 그러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박찬대 의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굳은 결사의 의지를 다지고 한 2년 했더니 어때요? 뭐가 어때요? 야 이렇게 사건이 많을 수 있나 하는 2년을 보냈잖아요. 저희가 최고위원 출범하자마자 네. 당사 침탈, 당사 압수수색 네. 있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기소가 네. 있었고요. 야당 대선 끝난 직후 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도 사상 처음이었어요. 네. 그 이후로 그리고 뭐 사상 처음이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압수수색 뭐 300몇십 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1차에는 부결. 아슬아슬하게 부결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고 2차에는 가결. 가결됐고. 이재명 대표 목숨을 건 단식투쟁. 단식투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가결. 네. 그리고 원내대표 영장 교체. 심사. 원내대표 교체. 영장 실질심사 기각. 기각. 네. 새벽에 걸어 나오고. 네. 그리고 부산에 갔다가 목 칼에 찔리고. 아 참나. 그 중에서 그 순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목에 칼에 찔리는 순간이었죠. 정치적으로 파장이 제일 컸던 거는 가결이었는데 그 가결로 민주당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던 분들 상당수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총선 기간에. 그래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칼 맞는 순간 옆에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줄 정치적 생명, 예. 실제로 신체적 생명 네. 두 가지가 다 위협받았어요. 그 목에 칼 찔리는 그 순간에 네. 그 현장에 하필이면 또 다 현장에 계셨네. 현장에 계셨는데 최고위 하고 나서 네. 가덕도 신공항 브리핑 이제 받으러 이제 간 거죠. 갔고 막 끝났고 그래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총선 기간이라서 예비 후보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 예비 후보들이 가급적이면 카메라에 찍혀서 사진 한 장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빠졌죠. 최고위원들이 이제 빠져서 옆으로 이제 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 영상으로 보면 여러 번 저희도 봤지만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충격으로 때렸는데 그 그리고 직후에 이제 앰뷸런스가 이제 실어 갔어요. 네. 그 보니까 이제 핏자국이 너무 이제 선혈이 낭자한 거죠. 네. 그걸 제가 얼른 사진으로 찍어놨죠. 지금 물로 다 그리고 씻어내고 나서 이제 물청소를 했는데 네.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물청소 그것도 진짜 네. 황당한 일인데 이게 사상 최초로 사람이 칼에 찔려서 피가 낭자한데 그걸 경찰이 바로 물청소부터 한 사상 최초의 사건이죠. 근데 네. 그때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그거 이야기 듣고 영상 보자마자 아 이거 돌아가실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그 영상을 저희가 못 받고 나중에 이제 본 거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구나. 근데 그 정도로 위중할 정도로 심각한 거는 저희는 현장에서 인지는 못했어요. 그 근데 순간에는. 나중에 이제 본인 회고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늘을 봤대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했죠. 네. 나중에 의사들이 1mm 차이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와이셔츠 킷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와이셔츠 킷이 한번 걸려가지고 약간 네, 비틀어져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총선 공천할 때도 네. 야 이거 당 쪼개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언론이 하도 때려가지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계속 때렸는데 네. 저희 최고위원 내부에서는 그 정도로 막 심각하게 위기의식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언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빨리 대표가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그림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계획보다 좀 빨리 현장에 나가서 한동훈도 계속 다녔잖아요 현장을. 한동훈 대표와 당시 비대위원장이 현장을 다니는 건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됐죠. 네. 근데 한동훈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면서 좀 수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무슨 내력 꽂기 공천이라든가 무슨 공천 학살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당원들이 그걸 다 그렇죠. 임무 수행을 한 거예요. 사실상 공천 혁명이었는데 네. 당시 언론들은 경선은 혁명이지 그러니까 네. 공천 혁명. 그렇죠. 그 혁명적인 과정을 그 언론들은 해석할 능력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진보 매체들조차도 다 일제히 그냥 비명 행사. 공천 망했다고 다 때렸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천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경선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건 당원들이 경선에서 걸러낸 거죠. 다 걸어냈고 네. 혁명적인 결과였고 그래서 현역들이 한 60여 명이 떨어 나왔잖아요. 현역들이 이 사람도 경선에서 떨어졌네 네. 할 정도로 그런 게 많았죠. 많아서
그 사실은 그때 효능감을 가지고 그 권리당원들이 자기 일처럼 선거운동을 하고 그게 그렇습니다. 또 총선 승리에 큰 밑바탕이 됐는데 그때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거라 언론이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민주당 망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빼고 뉴스공장 빼고 뉴스공장은 크게 이긴다고 했는데 근데 언론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하지만 게을러서 취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뭘 게을렀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어서 그래요.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총선 공천 기간에는 민주당 망했다. 대폭망 기사가 다 쏟아졌고 네. 여론조사 꽃에서만 민주당이 크게 이긴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안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런 그 정치 신인 때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한 번도. 네.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합니다. 앨런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2년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이때가 가장 위기였어.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테러 당했을 때는 그 순간은 몰랐으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했네. 이제 나중에 네. 좀 알았던 거고. 나중에 알았던 것이고 뭐니 해도 가결 사태죠. 가결. 네. 그때는 민주당 운명이 그때 갈렸어요. 갈릴 길에 섰었어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이게 진짜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으면 구속이 된 거 아니에요. 대표가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죠. 그건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탈당한 많은 분들 탈당 안 네. 했어요. 그분들이 당에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공천을 하자고 하고 끝까지 흔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저나 박찬대 의원이나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물밑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설득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싫어하는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한테도 내려놓고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이 다 움직였어요 물밑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로 했으니 설마 가결이 될까? 될까야. 그러진 않겠지. 왜냐면 그 의원들이 또 그렇지 뭐 이런 건 아니지 뭐 이렇게 막 또 말을 흐리니까. 근데 막상 딱 가결이 되니까 네. 순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신감. 배신감. 나한테 말했던 그 사람들 뭐 쭉 떠오르면서 이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사실은 뒤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누군지 아시죠, 사실. 알죠. 모멸감도 들고 막 이 순간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얘진다는 느낌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치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등을 찌르면서 해야 되나? 그리고서 이제 기각이 돼야 되는데 이거 기각이 될까 말까 이것도 여기저기 또 알아보고 기각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 정치적 상황이었는데 예. 그냥 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거는 영장 발부가 안 된다. 이건 당연히 기각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의원님 생각대로 다 결론이 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각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되긴 됐는데 네.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된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네. 만에 하나 혹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구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야, 되나. 어떻게 전개됐을지 이제 진짜. 그럴 때는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렵고 떨리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들 앞에 막 용기를 내서 연설할 때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목숨마저 내려올 수 있어. 이런 결단의 순간 그런 결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딱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됐으면 네. 내가 목숨 걸고 뭔가 하나 해보겠다. 목숨 걸고 내가 다시 전당대회 나가면 당대표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간다면 내가 목숨 걸고 전당대회에서 내가 지키고 이 당을 구해야 되겠다.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웃기네. 그렇다 분연이 일어나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네.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굳이 전당대회를 하자 그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예. 당대표 새로 뽑자고 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사이드의 사람들이 네. 당연히 당대표 새로 뽑자고 했겠죠. 이재명 대표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건데 오늘 네. 방송에 하게 되네. 그래서 이제 박찬대 의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런 요구가 있다. 막 하고 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진용을 네.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 최고위원 진영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당직 뭐 모든 걸 그대로.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당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당 대표 대리 대표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대리 대표를 하겠다. 예, 예. 대리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간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고 싶겠지만 절대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참 대단한 파란만장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박찬대 의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굳은 결사의 의지를 다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지만 의원님 대표하세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어떻게든 이거 기각시켜야 돼. 들을 때마다 웃겨.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결의를 했을 정도다. 네. 네. 근데 보통은 내가 목숨을 걸고 결의한다 이럴 때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건데 보통 의원님은 당 대표가 되겠다. 지난번에 박강원 원내대표한테도 간두세요. 저는 간두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의 발상은 허를 찌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적 결단이나 부당의 길이 항상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희생은 당 대표로 하겠소. 이재명 대표하고 이 얘기 해봤어요 나중에? 나 사실 그랬다고. 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요 얘기는. 아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 한번 하죠. 예. 지금 짧게 오늘도 몇번 그 하나를 했는데. 지금 한 건데 네. 둘이 앉아가지고 박찬대 최고랑 앉아가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뒷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예. 오늘 이거 하나 한 걸로. 요거 예 하나 지난주에 짧게 했었는데 자세하게 풀 스토리 절대로 당직이나 이 진영을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그대로 간다. 다 전부 다 들어가고 당 대표 나만 바뀐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수감돼 있는 대표한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 그리고 이제 그 녹색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도 아슬아슬했죠 사실 정신적으로. 그때 이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네. 이제 간간히 갔어요. 네.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옥을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식했다가. 그러니까 시체만 환장하겠더라고요. 환장하지. 그리고 이게요 그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중압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은 왜냐하면 네. 대표가 이제 그 부재 중이잖아요. 병원에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원내대표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대표 없을 때 이끌어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굳이 그렇다고 꼭 제가 이끌어간 건 아니지만 당 대표 유고시 수석 최고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정당사에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이제는 말할 때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러면 대표가 없으면 대표 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표가 멀쩡히 살아 있고 감옥도 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대표 대행 체제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문제는 사회권이었어요. 사회권. 네. 무엇을 결정할 수 있고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가. 사회를 보면 네.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을 토론하고 네. 안건에 대해서 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회자가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인 당 대표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비공개 사안들. 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 공개 최고위원 때 먼저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망이치고 하는 것은 원내대표가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알았어요.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뒷이야기들 네. 어디서 공개되지 않았던 얘기도 하고